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집에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진 않습니까? 서랍 한 칸, 옷장 한쪽, 아니면 침대 옆 협탁 위에 그분이 쓰시던 안경이나 빗, 약통 같은 것들이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냥 놓여있진 않습니까? 아직 못 버렸어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치우면 완전히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여러분의 뇌를 붙잡고 있고, 마음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가끔은 삶 전체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뇌과학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물건을 볼 때 뇌의 전두엽과 편도체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뇌입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이성의 뇌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편도체가 너무 강하게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뇌는 물건을 통해 기억을 유지하려 합니다. 신경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물질적 기억탓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이 있는 한 그 사람에 대한 기억 회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건을 치우지 않으려 합니다. 치우면 잊혀질 것 같아서, 치우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치우면 그 사람이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당신의 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당신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5단계를 거친다고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수용.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5단계 중에 어디서 멈춰버립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협상 단계입니다. 물건만 치우지 않으면 아직 안 간 것 같아. 아직 정리 안 했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협상입니다. 현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애도란 슬픔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통과하는 겁니다. 찻잔, 물건을 하나씩 만지고 울고 기억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실의 의례화입니다. 의례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보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품 정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애도가 멈춥니다. 애도가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승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내가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울립니다. 우리는 물건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걸 치우면 나쁜 자식이야. 이걸 버리면 그분을 잊는 거야.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불어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도 오고 갑니다. 물건도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스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공간에 그분이 원했던 당신의 행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유품 정리는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완성해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꼈던 그 낡은 그릇,
반쯤 남은 뜨개실, 작은 사진 한 장.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는 미처 못 나눴던 이야기들이 물건을 통해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유품 정리의 힘입니다.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라고 말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진하고 가장 늦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한 가지 더로 이어집니다. 당신 자신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신의 방을, 당신의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그 물건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찬 방 하나만 남아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의 연장이라고요. 물건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정리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누군가가 정리했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첫째, 물건을 손에 들고 딱 10초만 기억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각적 애도, 센서리 그리빙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물건에 담긴 기억을 10초만 떠올리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둘째, 혼자 하지 마세요. 뇌과학 연구는 명확히 말합니다. 슬픔은 혼자 처리하면 만성화됩니다. 함께 나누면 치유됩니다. 가족 중 누구와도 좋습니다. 함께 물건을 만지고 함께 이야기하세요. 이거 아빠가 엄청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이거 꼭 챙기시던데. 이 대화 자체가 치료입니다. 셋째, 전부 버리려 하지 마세요. 남길 것은 남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건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선택해서 간직합니다. 이 한마디가 집착과 기억을 가릅니다.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듯 이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랍속 물건 하나 오늘 꺼내보세요. 만져보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도 됩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이게 유품 정리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승철 스님 말씀처럼 비워야 채워집니다. 뇌과학이 말하듯 통과해야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이 말하듯 의뢰가 있어야 비로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채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